자, 68강을 여러분한테 풀어봐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요게 ASML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짜는 게 무조건 정답이다 말할 순 없지만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4단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단 구조. 4단 구조라 하면 제일 바깥쪽에 박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서 이 녀석을 가운데로 정렬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메뉴로서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이 메뉴 텍스트들을 감싸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엘리먼트 있죠. 이런 식으로 A 엘리먼트 안에 텍스트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조다. 자, 그래서 마크업부터 먼저 해줄 건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태그로서 내부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가운데 있는 녀석으로서 섹션. 그러니까 얘가 섹션이 가운데로 보낼 녀석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를 4개 만들 건데 거기다 a href 샵 메뉴 아이템.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크업은 끝났어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뭘까요? 바로 A의 노멀라이즈죠. 그죠? 제가 A의 노멀라이즈는 뭐라 했어요? 최상단에 깔고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뭐 있어요? 컬러를 이너리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논처리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한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내부 한번 틀어볼까요? 내부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경우 보더 굉장히 많이 칠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솔리드 레드 칠해보면 어때요? 굉장히 크죠? 왜요? 내부는 디스플레이가 뭐다? 블럭이기 때문에. 자, 블럭이면 여러분들이 내부의 자식인 섹션 요 녀석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왜냐면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 블럭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블럭 요소가 블럭 요소를 정렬하는 건 안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텍스처 라인 여러분들 아무리 내부한테 줘봤자 이 섹션이 가운데로 가야 안 가요? 왜 안 가죠? 왜 안 간다? 블럭이라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서 너비가 지금 부모가 주어진 그 너비 안에서 최대한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렬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얘를 이 섹션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줄 거다. 자,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게 되면 인라인 요소죠. 그죠? 그 텍스트 하잖아요,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통해서 이 섹션을 정렬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얘가 가운데로 갑니다. 자, 그래서 내부는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 섹션 내부의 자식으로 있는 녀석이 메뉴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이라고 해서 메뉴 아이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다? 섹션의 자식인 누구? div. 자, 이 녀석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한 줄로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줄로 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디스플레이, 라인, 블럭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메뉴한테 배경색도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살짝 이제 둥글죠? 그죠? 보더 레디우스가 들어갔다는 건데 이 섹션한테 어떻게 하면 백그라운드 컬러 보통 여러분들 그레이 많이 주거든요. 그레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16진수 써볼게요. 샵 df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상도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줘야 될까요? 좌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패딩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좌우 패딩을 줄 거예요. 패딩 0 10픽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10픽셀 정도 줘볼까요? 10픽셀 너무 많다. 5픽셀. 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제 메뉴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더 칠해놨던 거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추 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요 녀석을 늘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 div한테 패딩을 주게 되면 먹을까요? 먹을까요? 당연히 10픽셀 주게 되면 먹겠죠? 그죠? 먹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div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지금 패딩이 온전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만 하고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로 올렸을 때만 작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div의 자식인 a한테 일단 a한테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폰트, 웨이트, 볼드도 좀 있어야 되겠고 글씨도 굵어지게끔 만들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호버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라 했으니까 div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그 다음에 컬러는 뭘로? 화이트로 변경시켜줘야죠. 그죠? 뭐 호버 이런 식으로 다 하신 분들 계실 건데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div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A가 바뀌게 하려면 div 주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녀석은 뭐예요? 메뉴, 아이템, 텍스트 역할을 한다. 왜냐면 A가 디스플레이 뭐예요? 인라인이잖아요. 텍스트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완성하셨으면 사실 잘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래요? 보이시나요? 지금 왜 이렇죠? 우리는 지금 호버 이 패딩을 누구한테 준 상태예요? 패딩을 누구한테 줬어요? div한테 준 상태잖아요. div한테. 그죠? 그러니까 div한테 패딩을 줬으니까 div가 가지고 있는 간격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보더를 여러분들 칠해봐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A는 어때요?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다 보니까 인라인의 특징은 뭐다? 너비 높이가 최소 축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씨,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것만큼의 지금 A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div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면 사실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A한테 마우스를 주는 게 아니라 div한테 마우스를 올리게 된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고객이 여기를 클릭했을 때도 이동이 되게끔 하고 싶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요 녀석을 클릭을 해야지만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이 실수로 여기 클릭해도 클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여기를 클릭했을 때도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당연히 안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div를 클릭했을 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A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게 하고 싶은데 그 녀석의 UI가 지금 이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고 싶다? 패딩을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고 싶냐면 A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패딩 먹은 거예요? 아니죠. 이거 패딩 먹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A 엘리먼트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죠. 인라인 요소는 뭐가 안 먹는다? 너비 높이 패딩 마진 안 먹는다 했잖아요. 그죠? 너비 높이 패딩 마진 안 먹는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대부분 바꿔준 거 요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준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도 잘하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제대로 표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A를 우리가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인라인 블럭의 속성이랑 본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div라는 녀석한테 div가 요 빨간색 보던데 너비를 좀 늘려볼게요. 고객이 너비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 200픽셀로 늘려달래요. 자, 늘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버려요. 왜요? A 엘리먼트는 너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너비가 지금 최소 축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님 그러면 div한테 준 너비를 A한테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A한테 주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div가 너비를 가지게 되면 A 엘리먼트도 같이 너비를 어쨌든 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런 식으로 주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바꾸면 여기도 바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부모의 너비가 바뀌면 자식도 그 부모에 맞게 너비를 같이 변경하게 하고 싶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의도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인라인 블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블록으로 써주면 돼요. 자, 블록은 뭐죠? 너비가 최대하죠, 그죠? 근데 그냥 너비 최대화가 아니라 부모 안에서 너비가 지금 최대화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블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자, 부모의 너비가 줄어든다 칩시다. 부모의 너비가 줄어들어도 이 녀석은
깔끔하게 부모의 너비만큼 차지하는 거죠. 150픽셀 해도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블럭을 줘야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A 엘리먼트 자체가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 너비 높이가 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럭을 줘서 부모의 너비가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뀌게끔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ML, CSS 코딩 같은 경우는 적은 코드로 어떤 코드가 바뀌었을 때도 자식 요소의 디자인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코드가 굉장히 좋은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뭐 한 거예요? 부모의 너비가 바뀌어도 자식의 엘리먼트, 즉 A죠. 걔가 뭐예요? 따로 또 너비를 주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얘는 뭐라 할까요? 호버된 메뉴 아이템 텍스트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더 칠해져 있는 거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요거의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3개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4개 만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크죠?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패딩을 좀 늘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살짝 더 둥글다 그러면 보더 레디우스를 여러분들이 10픽셀 줘서 더 둥그러뜨리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푸는 게 바로 요 문제의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